오스트리아의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는 18세기 절대 왕정을 대표하는 여자 군주입니다. 그녀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카를 6세는 아들이 없어서 딸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어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웃 나라와의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승계로 일어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씨 간의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 권력을 키운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 이르러 영토가 최대로 넓어졌습니다. 중부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아메리카까지 세력을 뻗친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에서 대영 제국 이전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거대 제국을 건설했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 대양을 건너 지구 곳곳에 퍼져 있어 항상 어느 한 지역에서는 태양이 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민족과 언어, 종교 간의 갈등으로 혼란이 끊이질 않았고 이슬람 세력, 오스만 제국의 계속된 침략으로 국경을 방어하기 힘들어 결국 스페인계와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1700년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가 근친혼 부작용으로 발생한 유전병으로 인해 후계자 없이 사망했어요. 이후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3년간의 전쟁 끝에 스페인 왕권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숙적 프랑스 부르봉 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참전했던 오스트리아의 카를 6세는 딸만 있는 형 요제프 1세가 천연두에 걸려 죽자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아들을 낳기 위해 혈안이었죠. 황후 엘리자베스 크리스티네는 아들을 낳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수시로 포도주와 브랜디를 마셨어요. 알코올 처방이 임신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양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황후는 임신에 좋다며 술을 성실하게 마셨고 그로 인해 알코올에 중독되어 언제나 얼굴이 붉었습니다. 다행히 결혼 8년 만에 아들을 낳았지만 7개월 만에 사망하고 이후 3딸을 출산했는데 그중 2명만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장녀가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마리아는 프랑스 로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 몰락한 메디치 가문이 다스렸던 이탈리아 토스카나로 영지를 맞바꾼 프란츠 슈테판 공작과 결혼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들을 보지 못한 카를 6세는 딸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었어요. 황제는 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통치자가 될 걸 염두에 두고 이웃 나라들과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카를 6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를 딸에게 상속하기 위해 법령, 국사조칙을 제정했습니다. 국사조칙은 딸에게도 왕위와 영토를 상속하게 한 조치로 기존 살리카법을 무효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게르만족의 간수법인 살리카법은 여자 왕위 계승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아들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죠. 황제는 각종 이권을 강대국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국사조칙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사냥 도중 독버섯을 먹고 갑자기 사망하자 어렵게 인정받은 국사조칙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1740년 마리아 테레지아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여자의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의 반발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약속한 국사조칙을 뒤집고 주변 나라들이 영토를 침략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를 가장 먼저 공격한 나라는 프로이센이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에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급부상한 프로이센은 신교를 믿는 국가로 카톨릭 국가 오스트리아에 도전했습니다.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2세는 32,000명의 병력으로 슐레지엔을 차지했어요. 오스만 제국과 벌인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에 허덕인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프로이센이 선제 공격한 이유는 슐레지엔이 경제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고 섬유공업이 발달했어요. 석탄, 철, 동, 아연의 생산이 활발한 슐레지엔은 오스트리아의 국보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국의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1741년 5월 프로이센, 프랑스, 바이에른, 스페인, 작센으로 결성된 반합스부르크 동맹은 300년 이상 차지해온 합스부르크 가문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 계승권을 박탈한다는 목표 아래 바이에른의 선제후 카를 알브레흐트를 새로운 황제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연합해 보헤미아 지방 프라하를 침략했어요. 보헤미아 귀족들은 알브레흐트를 보헤미아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보헤미아 왕이 황제 선출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발판으로 알브레흐트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7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동맹국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침공해 브뤼셀을 점령했어요. 다급해진 마리아 테레지아는 헝가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헝가리 의회에서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 어린 연설을 했어요. 아버지와 체결한 국사 조칙을 내팽개치고 총칼을 들고 공격해 오는 적들에 맞서 자신과 오스트리아를 구해달라고 호소했어요. 감동한 헝가리 귀족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맹세했고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카를 7세가 대관식을 위해 군대를 이끌고 비운 틈을 타 오스트리아 군대가 민헨이 있는 바이에른을 차지했어요. 황제가 되었음에도 영토를 잃은 카를 7세는 어쩔 수 없이 망명생활을 해야 했죠. 오스트리아 군대는 불리한 정면 승부를 피하고 프로이센의 보급을 교란하는 전술을 통해 프로이센 군대를 괴롭혔어요. 기회를 잡은 마리아 테레지아는 외교력을 발휘해 바다 건너 영국을 끌어들였습니다. 1742년 5월 오스트리아와의 동맹국으로 참전한 영국은 프로이센과 연합한 프랑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싶었어요. 영국 왕 조지 2세는 국사 조칙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독일 북부에 있는 동군 연합국인 하노버 공국이 프랑스에 의해 점령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죠. 영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자 오스트리아는 프라하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1743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연합군이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데팅겐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라인 지방에서 철수하고 말았어요. 2년 후 카를 7세가 갑자기 사망하자 그의 아들 막시밀리안 3세는 황제직을 승계하기보단 오스트리아와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바이에른을 포기하는 대신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 프란츠 슈테판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되도록 협조하기로 했어요. 바이에른은 황제 선거 투표권이 있는 선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을 되찾고 싶었으나 프로이센에 대패했고 영국도 프랑스의 지원으로 스코틀랜드에서 반정이 일어나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물러난 영국은 중재자로 나서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리드리 2세의 협상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프란츠 슈테판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1748년 4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아헨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은 마리아의 권력을 승인하고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의 슐레지엔 점유를 용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슐레지엔을 차지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의 패권을 위협하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이후 일어난 7년 전쟁의 불씨가 되었어요. 신성로마 제국의 실권을 장악한 마리아 테레지아는 슐레지엔을 힘으로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국가 개조에 나서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행정, 재정, 외교,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교육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절대 왕정 체제로 개혁해 오스트리아를 근대 국가로 변모시켰죠. 그래서 오늘날 마리아 테레지아는
계몽군주로 불리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40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 오스트리아의 국모로 현재까지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